안녕하세요. 9살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30개월에 눈맞춤이 되지 않고 발화가 없어서 발달센터를 30개월부터 주 4회를 9살 2월까지 다녔습니다. 점점 조금씩이지만 또래들보다는 늦었지만 올라와 줬고요. 지금은 말은 하는데 아직 다양한 상황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티가 안 나는데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위주로 이야기해서 2% 이상한 듯해요. 7살쯤 병원을 가니 자폐검사를 하였고 지능은 75. 그때까지 제가 스스로 검사해보니 완벽한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부모가 아이를 너무 좋게 검사를 했다 하시면서 재검사를 하자 하셨어요. 당시 저도 아이 초등 준비 중이라 정확한 정도를 알고 싶어서 냉정하게 검사를 했는데 너무 애 상태를 좋게 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니 자폐 3급이 나왔어요. 사실 30개월부터 7살까지 또래를 따라잡는 게 늦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결과를 수긍하고 동사무소에 장애 신청서를 냈습니다. 얼마 뒤 국민건강공단에서 연락이 왔고 장애 진단 이전에 병원 치료나 센터를 다닌 1, 2년의 기록을 원하셨고 다니던 센터에 서류를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센터 선생님께서는 어머님 아이의 상태를 보려 검사를 한 것이지 장애 진단을 받으려 가신 건 아니지 않냐며 조금만 더 아이를 키워보고 진단을 받아도 늦지 않다 하시면서 장애 신청을 몹시 말리셨습니다. 전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는데 또 제가 너무 아이를 안 좋게 바라봤나 싶어 조금 기다려보기로 하고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산만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을 해서 특교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 근처 학교 특수반이 6명이 꽉 차서 자리가 없는데 어린 동생이 있어서 멀리 못 가고 완통으로 1학년을 다니고 2학년 때 특수반 자리가 한 자리가 나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또 완통반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학년 3월 중순이 된 지금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가 공부를 완전히 거부하고 짜증을 부리고 큰 소리를 내고 수업 중에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다 하더군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혼잣말을 하여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하고 시험을 쳐서 아이가 100점을 못 받고 다른 친구가 100점 맞았다 하면 나도 100점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집어던지고 단원평가지를 다 구기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단원평가를 치지 않는 게 어떻겠냐 하셨고 저도 공부보다 친구들 관계가 중요하니 학급에 적응할 수만 있게 해주시고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3학년이 되면 특수반 자리가 4자리가 나게 되는데 2학년 후반 특수반 지원은 하겠지만 특교자이고 장애 등록증은 없으니 순위에서 밀려 아이가 3학년에도 완통이 되면 무척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장애 진단을 받아서 특수반에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주위 장애 엄마들은 빨리 받아 혜택을 받으라 하시는데 센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키워보자 하시는 상황에서 과로하고 아이가 아스퍼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시네요. 그리고 장애 진단을 받아 특수반 들어가기가 유리하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아이가 크기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인데요. 이렇게 머뭇거리다 아이가 학교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제 이기심으로 애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아직 아이가 어려 제가 판단을 잘하고 잘 이끌어주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선배 어머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누구는 완통을 해라, 누구는 뭐 개별반에 와라라고 학교에서 정해주는군요. 네. 이거를 글쎄 뭐 장애 등록을 글쎄 이제 저라면 장애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어머니의 선택이신 거죠. 선택인데 일단은 특수교육 대상자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많아. 근데 반이 한 반밖에 없어. 그러면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을 한 반 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반이 2반으로 늘어나니까 12명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명이 더 됐어. 그러면 한 반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왔을 때 본인이 완통을 하던 본인이 개별반에서 어떻게 하던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학교 여건에 따라서 애들이 많으니까 누구는 완통을 해라 이렇게 분리하는 건데
그게 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완통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건데 그게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얘기하셔도 그거는 당연한 권리니까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장애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 등록을 안 하면 우리 애가 좋아지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안 좋아지나? 뭐 그거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를 안 하거나 이럴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 그냥 똑같은데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저도 처음에는 막 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애를 갖다가 장애인으로 만드는구나. 처음에 5살 때 내가 우리 지연이를 장애인으로 만들었어. 막 이랬는데 그럴 거는 아니지. 그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받으세요. 받으셔도. 그 장애인 등록을 하기 전과 후에 삶이 선배님들은 크게 달라지신 게 있으세요? 등록을 이유로? 혜택 받고 좋던데.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딱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거를 해줄게요 이렇게 착착착착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거부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다니면서 저기 장애인증 있는 사람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애 등록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이제 가족끼리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데 굳이 그 안에 내가 동하는데 타인의 의견에 의해서 내가 동하는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신청서를 내려갔는데 굳이 그런 의견에 흔들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왜냐면 저는 그 가볍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나는 거지 제 삶에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장애인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뭐가 그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특수반은 지금 초등학교가 한 학급당 6명이 정원이잖아요. 근데 정원이 더 많을 때 한 반 더 늘려달라고 하면 공간이 없다가 1번, 네. 2번은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는다가 2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막 학교에서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나 네. 하면서 이러고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지 그냥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네. 원칙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일은 계속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선생님이 장애 등록을 좀 말리고 계신 건데 좀 더 두고 보지 왜 지금 벌써 받으시려고 하느냐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요? 왜 반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센터 선생님이 이제 뭐 마음은 좀 이해가 가요. 이 아이가 막 표현도 정말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부러울 수가 2% 부족한 것처럼 보인대요. 2%만 부족하면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그 선생님의 생각은 이거겠지. 장애 등급 받기 너무 아까운 정도의 발달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장애 등록을 낙인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이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장애 등록하면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혜택을 떠나서 무슨 뭐 세금 혜택을 받고 뭐라고 이런 혜택을 다 떠나서 이 아이가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고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얘가 표현하는 게 좀 이렇고 지능이 좀 되고 이런다고 해서 장애 등록 받지 마. 그러면 이분의 생각은 뭐야? 얘가 장애 등록 받는다는 것은 낙인이고 쟤 장애 있다는데? 라는 건 나쁜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옳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정말 저는 특수교육 관계자가 아니면 또 이해를 하겠어. 보통 일반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의 지상 목표는 장애 탈출인 거지. 탈장애야. 근데 그렇잖아. 이분의 목표가 그건 거야. 그러니까 이 애는 장애 탈출을 할 수 있나? 이 애는 장애를
아닌 애로 가야 되는 게 이분의 지상 목표인 거야. 음. 그러면 그러지 못한 애들은 문제 많은 애들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교에 요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차라리 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께서 전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치료 시스템 다 이렇고 당연히 뭐 예를 들면 한 세션에 이런 정해져 있는 뭐 비용이라든지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거 맞고 안정된 세팅 사실 그거는 이렇게 제공자 중심의 세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꾸긴 진짜 어렵지만 이런 케이스 예를 들면 장애 등록을 앞두고 엄마가 이렇게 고민하시고 선생님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오히려 선생님이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너무 본인 앞에 있는 아이만 보고 확신을 가지시는 것도 위험하지 않나. 저희 자녀도 오래된 선생님과 안전된 세팅 라포가 잘 형성된 선생님과 세팅된 안전한 환경과 다른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잘해요. 어떤 선생님 앞에만 가면 우리 애가 정상이 된다. 네. 어떤 치료 선생님 앞에만 가면 정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이 된다는 그 의미는 얘가 그동안에 뭐 그러니까 뭐 지시 따르기가 안 되거나 뭐 심리적으로 어떤 그게 뭐가 이렇게 뭐 아이들이 좀 불안하다거나 이런 거가 그 선생님한테 하면 너무나 그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 치료의 세팅이랑 그 현장의 현장의 환경이랑 뭔가 이렇게 연동되게 선생님들이 좀 세심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저는 이 아이가 어머니가 왜 장애인 등록을 얘를 장애인을 만들어 안 만들어를 더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지금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이야. 근데 이 아이는 다 그걸 느끼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다 이 지금 3학년도 안 된 아이가 온전히 느껴야 되는데, 그걸 완통반에서 느껴야 돼. 근데 지금 아이가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얘를 장애인을 만들 건가 말 건가, 이거를 고민하시지 말고, 아이 상황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랑 3학년은 딴 나라예요. 맞아. 네, 3학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러면 정말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저는 올바른 생각과 이런 걸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은 이래? 뭐 정말 전 굉장히 반항적이고 이렇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아이를 잘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아이의 장애인 등록 뭐 이런 거가 지금 고민하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뭐 도움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아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아이가 지금 장애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제대로 딱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의 장점이 보일 거예요. 얘는 지금 정말 2% 부족할 정도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안다잖아요. 그냥은 모르고 그만큼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좋은 애인데 만약 이거를 탈피하려는 수준으로 보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게 맞아요. 돼 있거든요.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